안녕하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3분짜리 영상을 먼저 보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Carita de ángel bonita de piel morena, me llevas loco perdido, no sé qué hacer. Cuerpo lindo y perfecto como sirena, allí pegadito a ti quiero amanecer. Dime de una vez si esto va a pasar. Lo mío por ti es muy fuerte y no aguanto más. Baby, pide lo que quieras, que yo te lo voy a dar. Si tú me pides la luna, la voy a bajar. Baby, pide lo que quieras, pero déjame robar un beso de tu boquita pa' mí nada má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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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i tú me pides la luna, la voy a bajar. Ya me estás tentando, sé que estás pensando. Tú me tienes todo el tiempo imaginando. Dímelo otra vez, es que no lo ves. Baby, tú me vuelves del revés. Otra vez, acércate, pégate, a mi piel. Baby, pide lo que quieras, que yo te lo voy a dar. Si tú me pides la luna, la voy a bajar. Baby, pide lo que quieras, pero déjame robar un beso de tu boquita pa' mí nada má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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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i tú me pides la luna, la voy a baja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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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Un beso de tu boquita pa' mí nada más. Carita de ángel, acércate, pégate. Pide lo que quieras, de mi manera.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스페인 그랑 카나리아 섬 전경이에요. 스페인 그랑 카나리아 섬은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만 해요. 그 6, 70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지도에도 그 카나리아 섬이 안 나왔더랬어요. 그렇게 먼 곳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한 300가구나 가서 살게 되었을까? 300가구면 엄청나거든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그 스토리를 한번 말해볼게요. 6, 70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화벌이로 수산업, 한국 수산업 최초의 기지를 그곳에다 열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수산업, 북양수산이라든지 동원수산이라든지 모든 이 큰 굵직굵직한 수산업들이 다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곳이 바로 스페인 그랑 카나리아 라스팔마스예요. 거기서 잡은 고기들을 다 팔아가지고 외화벌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 초창기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20년 후 큰 회사들이 다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떠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이제 안 나오고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이민 사회를 보면은 거의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된대요. 거기서 굉장히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은 100% 수산업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가정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고, 또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공장도 없어요.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할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주부들이 축복받은 곳에서 사는 거죠. 저도 그 축복받은 곳에서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시절에는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그때 시절에는 진출 전이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이게 항로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갔었느냐 하면은 한국 김포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에서 또 체인지를 해가지고 알라스카를 돌아가지고 영국까지 갔었어요. 영국에서 이베리아 스페인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를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스페인 일반 비행기를 타고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이 이렇게 카나리아 섬까지 갔었어요. 그 시간이 30시간이 걸렸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그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때 한인교회가 제가 도착했을 때 그 한인교회가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생긴 지가 한 6개월? 제가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70년도를 딱 보내고 딱 꺾인 80년대 초에 제가 갔었거든요. 한인교회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묶어서 했어요. 한인유치원.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한국말을 유독 잘하는 이유가 그 한인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엄마들이 집에서 케어를 하면서 엄마들이 거의 100% 초창기 때는 한국어를 썼어요. 그 초창기 때 목사님이 완전 해병대 UDT 출신이시래요. 그러니까 겁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오직 믿습니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유치원을 조금 넓은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치원 자리를 알아보러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떤 분이 유치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서 모시고 간 게 바로 이 건물이었는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전경을 보세요. 굉장히 멋있죠? 이 나스팔마스는 시티예요. 그랑 카나리아 시티 이름이 나스팔마스인데 이 나스팔마스 시티 전체에서 제일 높은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제일 높고 여기는 녹지대 녹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는 녹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나라 땅 공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인이 뭐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제일 높은 곳에 한인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는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하면은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그 주주 그러니까는 주주가 40명이었대요. 주주만. 그 주주 40명이 이 나스팔마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순간에 법을 딱 바꿔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어놓고는 법을 싹 바꿨어요. 다시 건물을 못 짓게끔 아무도 그쪽에다가 뭐를 여기다가 지었느냐 하면은 유럽 전역에서 관광 오신 분들이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나이트클럽을 지었는데요. 팔각으로 유리로 돼 있고 지하에서 이 보톤으로 이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치를 다 했고 이 중앙에 이 산드리아 이 등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 아니라 진짜 몇 천만 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달았고 이 사람을 한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지하부터서 이 식당을 다 준비를 했고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는요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어놓고는 딱 6개월 운영을 하고 그대로 스톱을 한 장소예요. 이게 왜 스톱이 됐느냐, 이 사람들 계산은 유럽 전역에 관광객이 오면은 이 나이트클럽을 다 올 거라고 계산하고 지었는데 유럽에서 여기 나스팔마스 그랑 카나리아 온 이유는 해변
남쪽 그 바닷가를 즐기기 위해서 오지 이 나이트클럽을 위해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방치가 된 게 몇 년이 방치가 됐냐면 자그만치 22년을 방치를 해놨답니다. 거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목사, 그때 초창기 목사님이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딱 기도실에 붙여놓고 이거는 교회로서 1등입니다.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혼자서 하시다가 그쪽에서 이제 이거를 판다고 우리한테 이거를 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 시절에는 교민들 중에서 300가구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겨우 30명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산다는 거는 꿈이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릴레이 기도를 24시간이 들어갔어요. 1시간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조를 딱 짜놓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지 4개월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조건대로 팔겠대요. 우리 조건은 뭐냐면은 일시불은 도저히 안 되고 활부로 이거를 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활부로 우리 조건대로 팔겠다고 그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또 연락 오기를 어떤 사람이 일시불로 저거를 사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 판다고 나왔어요. 또 릴레이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죠.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일시불로 사겠다는 분이 돈이 없어서 이 계약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지 2달 만에 정말로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못 사겠다고 이게 나와가지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조건대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했던 이 건물을 교회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한 8,000명 정도 되는 100% 한국 선원 아저씨들인데 그 선원 아저씨들이 쉬었다가 놀다가 갈 수 있는 선원회관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정도를 어느 배가 문제가 생겨서 출항도 못하고 한국 선주하고 합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을 한 20명이 넘는 그 선원 아저씨들이 고국에도 못 들어가고 일도 못하고 그 선원회관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지겨우니까 밥만 먹여줄 때 있으면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샀는데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점심 저녁을 제공해 주겠다 이거를 해주라 그랬더니 한 20명이 넘는 선원 아저씨들을 쫙 풀어놓으니까 그 속에서요 별의별 기술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우리 그 3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점심 저녁 2때 밥을 해 날리는 거예요. 이 구역으로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 교회를 딱 사고 나서 붙어서는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이 라스팔마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막 방송국에서 막 쫓아오고 막 어디서 쫓아오고 몰랐대요. 이거를 알았으면 방송국에서 샀을 건데 몰랐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보시면 알다시피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파수 굉장히 멀리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대서양 그 바닷가 그 먼 데까지 아프리카까지 이 주파수가 갈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이 주파수가 다 나가고 그래서 그 방송으로 선원 아저씨들에게 다 예배를 동시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선원 성교 헌신 예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접 보이스로 바다에서 대표기도 사회 이런 것들을 다 이 방송으로 이렇게 띄워가면서 우리가 같이 동시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 8,000명 선원들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0% 이상을 구원을 다 시켰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 선원들을 구원시켰는가는 다음 편에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카나리아는 지금도,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 단지예요. 유럽 사람들이 거기를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단지인데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을 뿐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 도로만 깔았을 뿐이지 그 외에는 지금도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거기 많이 오고, 또 이 날씨가 좋아요. 습도가 없어요. 그렇게 날씨가 좋고 인심이 좋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 카나리아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지상 천국이라고 그곳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이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안 좋아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노후돼서 우리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한 노후돼서 거기서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 중간에 아이들은 떠나야 돼요. 공부 때문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떠나거든요. 저는 한국의 추억보다는 그곳의 추억이 더 많아서 내 인생을 거기서 다 보냈잖아요. 지금도 꿈을 꾸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꿈은 한 번도 안 꾸는데 거기서 있었던 꿈은 꾸어요. 굉장히 재밌는 예화 하나가 있는 거는 딱 그 섬이 반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돼 있어요. 남쪽은 말 그대로 바닷가, 해변가로 형성이 돼 있고, 북쪽은 산과 농토, 바나나, 거기는 이렇게 벼 이런 건 없거든요. 다 밭 종류가는 제일 유명하게 많이 하는 게 바나나하고 토마토. 바나나하고 토마토인데 그 카나리아 바나나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주 이렇게 사이즈가 작으면서 굉장히 달고, 그 카나리아 나온 바나나 한 60%를 수출을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또 거기 카나리아 사람들은 인심이 옛날에 우리 그 60, 70년도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인심이 좋아요. 오죽하면은 지상 천국이라고 그곳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아요. 좋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꼼짝 못하게 발이 묶여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저는 지금도 카나리아가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상화 될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게 생겼어요. 너무 이 항공료가 비싸가지고 지금은 발이 묶인 상태인데,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나를 이렇게 딱 여기다가 발을 묶어 놓은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